설날 새벽에 일찌감치 영상을 만들어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작년에 많이 속을 썩였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여러분들께 세배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세배를 일단 받으시고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돈 버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들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혀 설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암호화폐 시장 상승과 함께 기분 좋은 연휴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로만 분석가의 분석 중에 그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을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모릅니다. 찍었다 안 찍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굳이 그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다시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 영상이 나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들어갔었으면 돈 벌었을 텐데 못 벌었다라고 해가지고 짜증이 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냥 조심하지 마시고 꼭대기든지 뭐든지 몰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 조언으로 드린 말씀도 아니었고 정작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위보다는 바닥이 더 가깝다. 이 손절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분할 매수로 특히 공포장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주셨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은 암호화폐 시장은 예상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 신청했는데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이야. 자, 물론 트레이더들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나 굉장히 어렵죠. 자,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 및 분석들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는데 JP모건이 이야기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저히 줄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CEO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경제 악화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폭풍이 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저히 줄었다. 9개 자산 클래스 중에 7개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미국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들을 듣노라면은 전혀 경기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특히나 대량 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확률이 줄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다음으로 매파적인 연준의 청재들에 이어서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다음 FOMC 미팅 때 금리 인상 0.25%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5가 아니라 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인 긴축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미국민의 카드값과 저축 그래프 업데이트입니다. 빨간 선이 카드값, 카드빚인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저축은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생활이 팍팍한 미국 시민들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네시스 5월 19일 파산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심리가 다가오는 1월 24일 열리게 됩니다. 스텔라 재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에 1,300만 달러를 청구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FTX에 2억 2,600만 달러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얽히고 설킨 이 금전 관계. 한편 불과 몇 개월 전에 억만장자였었던 샘 뱅크만이 이제는 자신 통장에 10만 달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꿍쳐둔 돈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검찰이 그의 자금을 압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액수가 무려 8,608억 원 정도나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정말로 악마 같은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자산의 대부분은 로빈후드의 주식이었으며 실버게이트 은행 계좌에 600만 달러, 문스톤 은행에 5천만 달러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모르긴 몰라도 꿍쳐놓은 암호화폐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좀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슈퍼 펌핑이 와버렸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뉴스는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네시스 붕괴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었다.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매도 세력들도 지쳤다. 그럴 수도 있겠죠. 1년 동안 계속해서 내렸으니까 매도 세력들도 지쳤다. 세 번째로는 내년이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반감기 아니겠습니까?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음모론적인 댓글을 보면은 제네시스가 들고 있는 암호화폐들 처분하기 전에 고의로 펌핑시킨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트코인 반등 같은 경우는 지대로 된 반등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미시시피주와 미주리주 의회가 비트코인 노드 운영 및 채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통과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그 전에서도 나왔었던 소식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고래들의 매집.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이 대형 고래들이 지난 15일간 비트코인 64,638개를 매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3,000달러대를 뚫어버린 비트코인 22,000달러대를 뚫었을 당시 숏 포지션이 2억 달러 넘게 강제 청산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숏 치던 사람들 중에 최근에 리벤지 트레이딩이나 패닉으로다가 계속해서 숏 때렸다가 전재산 날린 사람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마진 거래소 광고를 하지 않죠.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마진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숏 포지션 청산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캠에 당하는 것처럼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크게 떨어졌을 때 현물로 주워서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파는 게 제일 속편하죠.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타겟은 25,000달러, 이더리움은 1,8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를 했었고, 유명 분석가 톤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는 2만 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 정말 힘들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강세를 예측하며 추가로 이야기하기를 RSI 지표가 양호하다, 상승할 여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케일리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방송에서 공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프랙탈을 보고 있죠. 프랙탈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숏 스퀴즈가 발생하기 앞서서 2만 달러 부근 지지 확인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갈 거면은 이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돌아라 희망회로 비트코인 2주봉입니다. 비트코인 2주봉에서 맥디 상승 크로스가 나왔었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었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다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2주봉에서 맥디 시그널, 상승 시그널이 나와버렸네. 와, 그러면 또 떡상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개적으로 15,000달러에서 16,000달러 사이 때 대량 매수를 진행하면서 당당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혔었던 꽥꽥 오리 선생, 본인의 분석을 적중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최고점 때 이런 식으로 가짜 상승 나왔었던 것처럼 바닥 때도 이런 식으로 가짜 하락이 나왔었다. 그래서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3만 달러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쯤 되면은 계속해서 떡락을 외쳐왔었던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드디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게 될 텐데 나는 그때 수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만 달러를 보고 있는 꽥꽥 오리 선생, 케일리오 분석가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가 최근에 공유한 차트를 보시면은 45,000달러까지도 지금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월봉 마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지금 현재 주목해서 봐야 될 가격 구간대를 23,433달러로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도전했었다가 미끄러진 이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 주봉 마감을 하고 버텨준다라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버텨준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더 J라는 분석가인데요. 31,000달러까지 다음 저항 구간 23,668달러를 뚫으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와 비슷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는 100%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음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앞에서 톤베이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닥 찍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탁몽키 리자드라는 분석가는 프랙탈을 공유를 하면서 2019년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상승 간드하라고 희망 회로에 휘발유를 끼얹었었고, 첼지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25,500달러를 비트코인이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위로 올라가서 안착할 수만 있다라면 하락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500달러. 한편 이 로만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려들면서 시비를 걸면서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가짜다라고 우기자 설명을 했습니다. 하락형 쐐기가 나왔었고, 주봉과 일봉에서 RSI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었으며 볼륨이 증가하는 가운데 쌍바닥을 찍고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줄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자 당연히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그가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근데 그 반면에 지금부터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쓰라린 마음이 드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도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회는 항상 오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려면은 돈을 잃지 말고 잘 아껴놓고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문에서 또 재미난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제가 광대라고 부르는 이 사람, 그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반대로 간다. 반대 ETF가 출시될 정도로 못 맞추는 사람인데요. 이 양반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돈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3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초능력자 같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너스 알트인데요. 혼헤어스 분석가 LDO라는 코인 차트가 2017년도 트론이랑 비슷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큰 폭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앱토스 보면은 뭐 거의 어이가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월봉인데요. 만약에 17,000달러대까지가 아니라 1,700달러, 또 실수했네. 1,700달러까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2,6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작년 동안 계속해서 마음고생하셨었던 분들, 물리셨었던 분들, 이번에 한번 시원하게 가지야 한 번씩 외쳐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이 돈 안 드는 광조댓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